리더를 잃은 아테네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욕망이 파고들었습니다. 더 넓은 바다를 가지면 이길 수 있다. 페리클레스가 사라진 광장에서 젊은 정치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1000 vs 펠로폰네소스 전쟁 2부 제국의 몰락입니다. 기원전 415년 민회에 한 남자가 섭니다. 알키비아데스, 아테네의 젊은 천재. 그는 화려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야망이 컸습니다. 시칠리아를 점령하자. 시칠리아 지중해의 곡창지대, 그곳을 차지하면 스파르타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회는 열광했습니다. 승리에 취한 아테네 시민들은 더 큰 영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시칠리아는 너무 멀었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적의 규모도 지형도 동맹 관계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는 결정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를 떠나보냅니다. 200척이 넘는 전함과 수만 명의 병사. 아테네의 자랑, 무적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 원정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지휘관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신중파와 급진파가 충돌했고 전략이 흔들렸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반역 혐의로 소환되었고 분노한 그는 오히려 적진 스파르타로 도주합니다. 아테네를 무너뜨리는 법을 알려주겠다. 배신자가 된 천재는 스파르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아테네의 약점, 전략, 그리고 시칠리아 원정의 실체를. 현지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시칠리아의 도시 시라쿠사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지원군을 보냈고 아테네군은 포위되었습니다. 기원전 413년 시칠리아 앞바다. 아테네 함대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시라쿠사군은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좁은 항구에 갇힌 아테네 함대. 배는 서로 부딪혔고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육지로 도주를 시도한 병사들도 추격당했습니다.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혔고 채석장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대재앙이었습니다. 200척의 전함, 수만 명의 병사, 막대한 재산. 아테네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다의 제국이 자만심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쪽은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육지의 국가가 해군을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내밉니다. 바로 어제의 적 페르시아였습니다. 돈을 주시오. 대신 아테네를 무너뜨려 주겠소. 페르시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금과 은이 스파르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황금으로 함대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리산드로스, 냉철한 사령관이 함대를 이끌었습니다. 전쟁의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아테네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정의 병력, 최고의 함대, 막대한 재산, 그리고 동맹국의 신뢰까지. 동맹국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공물을 거부하고 스파르타 편으로 돌아서는 도시들. 델로스 동맹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돈으로 함대를 얻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도 아테네와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지의 절대 강자가 바다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가 낳은 오만, 확장이 부른 재앙. 아테네는 자신이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창의성과 유연성은 위기 앞에서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낳았습니다. 스파르타는 느렸지만 배웠습니다. 규율의 국가가 자유의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바다를 잃은 아테네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최후의 승부 3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1000vs였습니다. 감사합니다.